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5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 한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잠깐만 일목균형을 한번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어가고 있고 일단 하락이긴 한데 근데 코스닥이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만큼 하락도 깊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날 양봉이 나와주는 것 같더니 흘렀다가 이제 이탈했더니 어제 이제 마감으로 일목균형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왔네요. 어, 그러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잠깐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여기 어제 하락했다가 밑꼬리 달고 5일선 지금 안착했거든요. 일단 어떻게 흐름이 한국장이랑 같이 흘러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이미 조금 그때 나스닥 흐를 때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나스닥이 자리를 좀 지켜줄 때라도 이제 완전히 똑같이 흐르지는 또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죠. 지수 보면서 보수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그리 좋은 자리는 아니라서.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오늘도 15개 정도 뽑았고 시장이 안 좋아서 관심 종목도 많이 없더라고요. STX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이날 거래 대금 터진 날로 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목을 깔았더니 여기 기준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보조 지표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얘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얘를 이제 내가 고른 종목의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쓰시는 거예요. 보조 지표는. 그러면 이제 그래 얘는 뭐 기준선을 타고 뭐 크게 이탈한 적이 없네. 그러면 또 한번 봐볼만 하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고를 땐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차트만 보고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이제 일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한번 자리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거의 다 추세가 우상향이거나 이런 거라서 여기에 걸릴 일은 크게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디젠스. 디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자리를 주면 이제 이렇게 흐르는 모양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윗꼬리도 많이 달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가 싶더니 이렇게 올려줬단 말이에요. 올려주고 지금 마감을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주봉을 보면 여기 있던 매물대를 일단 뚫었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을.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을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볼 만은 해요. 근데 이거를 크게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부분을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 파스, 두 파스, 세 파스째. 그러면 이제 이거를 뚫어줄 것인가 한번 볼만은 하죠, 그죠? 뚫어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에도 또 실패를 해서 이렇게 흘렀다가 갈지. 근데 이제 3번 뚫었다는 거는 이제 벽이 좀 부서지지 않을까 하는 계속 치다 보면 이제 부서지기도 하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한번 담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도 봐도 흘렀다가 이거 이제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봐줄만 하네요. 자, 그리고 애경 케미칼도 이제 이렇게 추세적으로 우상향 중이고 여기 보시면 어떤 일정 구간 여기 예전에 이 구간들
이 구간들을 계속 이제 지켜주다가 이제 뚫었는 부분에서 흘렀지만 일단은 지지받고 있으니까 물론 조금 더 흐를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렇지만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볼만한 한 종목 같아요.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제 요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뭐 일목균형 다 위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를 따로 보지 않더라도 간혹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한 번 정도 자주 이제 이걸 넣어서 보는 편이거든요. 보면은 거의 위에 있지만 간혹 이제 여기 밑에 있는데 하는 경우인데 밑에는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는 해요. 근데 밑에 있는데 자리가 많이 남아 있거나 이제 간혹 뉴스를 봤을 때 뭐 괜찮게 되는 이슈거리가 있던 거라든가 이러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걸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죠. 보조 지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그때 말씀드렸죠. 갭 부분을 뚫고 시세를 한 번 더 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럼 또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어제 종가에서 또 빨간 그 봉으로 약간 또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부분 어딘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얘가 옛날에 여기에서 이렇게 막 갭으로 계속 연일 상한가를 했던 자리, 그럼 이제 요런 갭을 또 메우러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부딪혔던 부분이 이제 요런 부분이라면 막 이렇게 끄어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었다면 요 정도의 또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KBG 같은 경우도 이제 잔잔하다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거래량을 싣고 많이 올랐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고가를 뚫고 이제 위에서 놀고 있죠, 그죠? 월봉상으로 보면 그랬을 때 이제 계속 올라간다면 사실 뭐 신고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잡진 않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다가 흘러주고 이렇게 보면 쌍바닥을 만들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여기 만약에 요 날이었다면 이 날이었다면 밑에 찍고 위로 밑에 찍고 한 번 더 갈 이제 저가를 올려주고 있으니까 보면 그래서 한 번 더 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결과론이지만 그랬을 때 이것도 또 넓게 한 뭉태기를 잡고 또 넓게 한 뭉태기를 잡았을 때 또 한 번 더 왜냐면 이제 음봉에서 멈추는 하락에 이제 양봉이 났으니까 한 번 더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한번 여겨지는 거죠. 물론 이제 꼬리까지는 이 음봉을 덮었지만 몸통으로는 이제 덮은 건 또 아니니까 그래도 저가를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또 먹을 자리가 여기까지는 또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천기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일목을 한 번에 뚫었네요. 이제 일목이 깔려 있으니까 안 깔려 있으면 뭐 별 의미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이 상한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한 번 더 시세를 주더라 라는 관점으로 한번 담아봤고요. 자화전자도 아까랑 좀 같은 맥락인 게 여기 이제 한번 주봉 월봉 보는 거예요. 더 자리가 있나 더 자리가 있는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는 또 넓게 쌍바닥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가를 높여가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일봉상 이 또한 저가를 높여가고 있겠죠. 일봉에서도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여력이 있다. 어떤 부분을 지금 계속 치고 있다. 라고 그냥 이제 제 내피셜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시세를 주겠지. 내 자리에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비츠로테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거래대금이 이제 그래도 1,000억 정도 터지고 이게 양봉 안에 들어있는 음봉일 때는 시세를 한 번 더 준다라고 가능성이 더 있더라.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흐를 때도 있지만 장대 양봉 속에 있는 음봉일 때는 한 번 더 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림 맞추기밖에 안 되는 행위일 수 있지만 뭐 가능성을 보고 자리를 보고 이제 관심 종목을 뽑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기도 윗골이 많이 달고 이제 가는 흐름인데 우상향이긴 하니까 보시면 근데 이제 일봉을 깔아봤더니 기준선을 이거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 볼 수 있는 거고 인터플렉스도 양봉 안에 음봉이지만 이제 밑꼬리를 쭉 달고 올라왔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도 한번 횡보하다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상승이 아니라 두 번째 상승 후에 이거니까 횡보하고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요것도 한번 담아봤어요. 관심 종목이 크게 지금 많이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 그리고 파이버 프로도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 이제 장대 양봉 뽑은 날 800억이 터진 이 날을 기점으로 이제 이 안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쌍바닥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쌍바닥에 요 부분을 돌파하고 이제 눌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보이세요? 펜 기능이 제가 없어가지고 열악하네요. 요렇게 해서 요 중간 부분을 돌파한 요봉 다음에 음봉이니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특정 부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특정 부분을 계속 치다가 이제 얘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지만 이 하단 부분을 또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지저항일 때 요걸 지켜주면서 이제 뭐 일목을 깔아봤더니 이게 또 기준선을 지켜주고 있다. 얘도 기준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고 요 날짜에 뭐 이날 매집봉일 수도 있고 이날 다 털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 털었다면 조금 흘러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른 의도가 하나 더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이렇게 찍고 지지하고 이제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날도 뭐 장대 음봉이 생기고는 그러면 또 하락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올려주고 있고 예전에 이제 보면 예전에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시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막 줄 거 온다면 그러면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길 뭔가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다음에 백광산업도 이제 보시면 윗꼬리를 좀 다는 종목이네요. 그죠?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은 음봉들을 많이 주는 뭐 깨끗한 종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시세 주고 흐르고 시세 주고 흐르고 시세 주고 흐르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지 저항상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지금 지키면서 뚫어주고 하려고 이제 힘이 아직까지는 있으니까 그죠? 예전에 비해서 거래량도 많이 터져서 위에서 놀고 있고 물론 이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내 자리가 나오면 이제 하면 되니까 그죠? 자, 한미반도체는 이제 계속 관심 종목에 지금 있는 앤데 그때 이제 관심 종목에 추천드렸을 때가 뭐 요쯤이었나 뭐 그랬을걸요.
그랬는데 이제 자리를 안 주고 장중에 이게 올라왔어요. 전 장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놓쳤지만 그러고는 이제 여기 안에서 시작하고 그런 흘렀어요. 그러고는 이제 여기 장대 양봉 올렸는 부분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20선도 이탈했고. 근데 이거를 왜 한 번 더 보려고 하냐면 아직 완전히 이탈이 된 게 또 아니고 이제 여기 주봉으로 한번 넓게 보면 아까는 이제 뭐 여러 개가 돼 있던 부분을 합쳐서 딱 보면 그래도 여기 부분을 한번 뚫어줄 시도를 했다는 거는 한 번 더 시도를 할 만하거든요. 예전도 보면은 음봉을 줬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양봉으로 뽑아줬거든요. 양음 양음 뭐 양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뭐 그건 딱 맞진 않으니까 그죠. 어쨌든 이 거래량 많이 들어왔던 이 부분에서 일단은 놀고 있으니까 이 그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한번 한 번 더 자리를 추적해 볼 만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파스넷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계속 우상향 중인 거잖아요. 5일선 타고 가고 그럼 일단 일봉상으로도 흐름이 우상향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막 줄을 한번 그렇게 그어 보시면 여기 위에를 뭔가 시도를 많이 하고 지금 떨어졌거든요. 여기에서도 시도하고 떨어지고 시도하고 떨어지고 시도하고 계속 이제 반복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자는 의미로 이제 했어요. 이렇게 이제 또 관심 종목 한번 뽑아봤고요. 지금 지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지수 체크해가면서 장중이나 스윙 하시는 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는 이제 제 관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관점이 다 비슷비슷하게 통하고 단타를 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걸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스윙의 관점도 당연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집중을 했던 거니까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제 그 기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매매 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아닌 분들한테는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지수를 체크하긴 하지만 지수의 영향이 사실 많이 없어요. 아침에 그래도 이제 지수가 좋으면은 좋긴 하죠. 마음적으로도 좀 푸근하고. 근데 지수가 안 좋으면 어떻게든 이제 빨리 자르려고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종목이 안 나오는 날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렇게 관심 종목을 여러 가지 해놓고 수시로 보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이런 것도 한 번씩 쉬는 날에는 싹 다 한 번씩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보는 거를 계속 생활화 하시면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내가 다음에 올라갈 거 얘를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특정적인 차트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를 한번 추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하나하나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탁 보이거든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못 알아듣겠고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막 수학 문제 풀듯이 그런 게 아니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고 이런 경우에 내일 어떻게 되겠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쌓여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빨리빨리 안 된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내 인생의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이 점점점 오실 거예요. 자, 이번 주도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차분한 매매 할 수 있게 바라볼게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